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48쪽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 출입에 대한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배울 핵심 개념, 세포막의 기능, 세 가지 선택적 투과성, 확산, 삼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설명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면 확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삼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세포에서는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생명체는 무엇을 기본 단위로 한? 대답하고 있죠.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한 무엇을 이루어? 생명 시스템이죠. 생명 시스템을 이루어 통합적인 생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번.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크게 핵, 세포막,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것은 무엇이었다? 그 중에서 핵. 그리고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추집을 조절하는 것은 세포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포질에서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세포 소기관이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매우 중요하게 배웁니다 라고 해서 별표 쳐놓고 지나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출입하는 입구인데요. 지하철에는 개찰구가 있습니다. 그 개찰구에서는 지하철에 탈 수 있는 사람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세포에서의 물질 출입 담당하는 곳은 어디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받아들이고 내보낼 것인지 그것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세포막이 되겠죠. 그러면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세포막은 주로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과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인지질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거예요. 인지질이란 무엇이냐? 인 부분의 머리와 지질 부분의 꼬리로 되어 있는 이렇게 생겨 있는 모양을 우리는 인지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란 부분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여기를 머리, 여기 인산 부분이에요. 인산 부분, 인지질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꼬리라고 해서 인지질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느냐? 책에 보면 148쪽 맨 위에 친수성과 소수성이라고 해서 그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성이라는 건 뭐냐? 물과 친한 성질. 꼬리는 친수성이 아니라 소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수성은 뭐냐? 물과 친하지 않은 성질이라고 해서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지질을 왜 이렇게 동그라미에 꼬리가 두 개 달려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느냐? 인지질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인지질은 실제로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굉장히 화학식이 복잡해요. 요게 바로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학식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머리 부분, 친수성 부분이죠. 그래서 이 화학식을 다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동그란 형태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소수성 부분은 화학식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그재그 꼬리 부분, 실제로는 화학식이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 형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두 개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꼬리 형태로 표시된 부분, 여기 부분은 소수성 부분이 되고 이쪽 부분은 친수성 부분이 돼요. 그래서 화학 결합 자체가 물과 친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여기는 물과 친하지 않은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머리 부분을 친수성 부분, 꼬리 부분을 소수성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여러분이 화학이나 생물을 배우게 되면 친한 애들, 과학은 항상 친한 애들끼리 좋아합니다.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죠. 끼리끼리 좋아한다. 그래서 물 친한 애들은 물 좋아하고요. 물과 친하지 않은 애들은 물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친한 성질, 친수성, 물을 싫어하는 성질, 소수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질은 친수와 소수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친수성과 소수성.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인지질, 머리의 친수성, 꼬리의 소수성을 갖고 있는 인지질을 큰 대야에 물을 받아서 선생님이 이 인지질을 한 움큼 잡아가지고 대야에 팍 뿌렸어요. 그럼 어떻게 배열이 될까요? 대답한 친구 있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인지질은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머리 쪽은 물을 향하게 되겠지만 물을 싫어하는 꼬리, 소수성 부분은 기름 성분을 생각하면 돼요. 기름. 우리가 물에다가 기름을 떡 풀면 기름이 물 위에 뜨면서 둥둥 물과 섞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물에 담겨져 있고 꼬리 부분은 물 위로 둥둥 뜨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인지질을 뿌렸는데 잔뜩 뿌려놨어요. 이렇게. 이 인지질을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기름이. 보니까.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젓가락으로 휙 저었어요. 엄청 세게 젓가락으로 휙 저으면 얘들 어떻게 될까요? 물과 섞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과 섞이기 싫은데 물속이 휘휘 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섞이지 않고 물 좋아하는 애들은 바깥쪽으로, 물 싫어하는 기름은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인지질이 이중층이어야 되는 이유. 세포막은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하나의 층으로는 세포막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포막은 하나의 층으로 왜 인지질을 만들 수가 없느냐? 자,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는 우리 몸에 이루는 기본 단위이고 우리 몸에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는 안에도 주성분이 물이고요. 바깥쪽도 주성분이 물이에요. 근데 인지질이 만약에 하나의 층이라 든다면 안쪽은 기름으로 뭉쳐져 있는 덩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층으로는 막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질은 최소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쪽에도 물을 좋아하고 바깥쪽에도 물을 좋아하는 구조를 뜰 수 있냐면 안쪽에도 물을 좋아하고 바깥쪽에도 물을 좋아하는,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층을 이루는 그런 구조를 띄어야만 세포막을 이루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자, 하나의 층으로는 여기 기름 성분만이 소수성 부분이죠. 꼬리, 기름이라 표현하기 좀 그런데 소수성 부분만 한 층으로는 안쪽에 소수성 부분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 좋아하는 양쪽 막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인지질은 두 개의 층으로, 하나의 층, 두 개의 층으로 물을 좋아하는 세포의 바깥쪽과 물을 좋아하는 세포의 안쪽이 모두 물과 맞닿아 있을 수 있도록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양쪽으로,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리포솜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세포막의 기본적인 구조가 바깥쪽에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 배워져 있지만 세포막의 안쪽 부분은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주층을 이루면서 겹쳐져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가 다 모두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기름 성분인 거죠. 기름 성분. 그 세포막은 어떠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름의 층으로 이루어진 동그란 막인 거예요. 이 기름, 우리가 물 위에 기름이 떠 있으면 이 기름을 툭 하고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름이 살짝만 건드려도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은 딱딱한 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포막은 특징이 뭐냐? 세포막은 특징,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갖고 있다. 세포막의 특징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동성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막이 왜 유동성을 가지느냐? 구조 자체가 인지질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자체가 기름 성분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특징 첫 번째, 세포막은 매우 유동적 구조를 띠고 있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막 자체가 안쪽에도 물, 바깥쪽도 물을 좋아하는 구조를 이루려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 세포막의 기본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이다. 역시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제를 풀거나 내용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단어의 뜻 그리고 그림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꼭 공부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림이 비율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기름의 비율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막 자체가 안쪽에 있는 기름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막 구조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가 뭐였다? 첫 번째는 인지질이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었죠. 단백질은 막 단백질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인지질 이중층, 여기 하나의 층과 여기 하나의 층 사이에 단백질이 끼워져 있는 형태, 관통하고 있어서 길게 관통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숨겨져서 작게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단백질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끼워져 있는 구조. 그래서 역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강조했던 것처럼 기름층에 단백질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 자체도 역시 인지질 이중층과 함께 유동적인 구조,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유동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특징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인지질 이중의 층으로 되어 있다. 별표예요. 인지질 이중층. 그래서 세포 안팎기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머리 부분이 배열된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인지질의 구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가 머리, 여기가 꼬리, 머리는 친수, 꼬리는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단백질. 두 번째, 세포막을 이루는 기본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그래서 인지질층 곳곳에 막 단백질이 떠 있는 형태, 중간중간 박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포막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특성인 세포막의 두 번째 특성, 유동성이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것을 살펴보러 가야 돼요. 선택적 투과성을 살펴보려면 뭐의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혹시 중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확산의 개념을 알고 가야 합니다. 확산. 확산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날까요? 확산.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화면에 띄어놨는데요. 잉크의 확산. 투명한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모든 처음에 잉크가 떨어졌던 방향에 가만히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잉크는 점점 모든 방향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젓가락으로 저어주거나 이런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면 결국 모두 농도가 균일하게 잉크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자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이 나와요. 무엇이냐 그것이 자연은 불균형을 싫어해요.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자연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확산의 대표적인 예가 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방귀 냄새가 있죠. 방귀 냄새. 여기서 내가 방귀를 뀌었다. 근데 여기 내가 짝사랑하는 김태리가 있다. 방귀를 뿡 끼고 아무리 방귀를 잡고 싶어도 방귀 냄새는 자연적으로 내가 원치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확산되어 퍼져나간다. 그게 바로 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산. 이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책에는 148쪽을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통합과학 책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기본 개념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수월하게 하고 조금 더 외우기 쉽게 하려면 기본 개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와 함께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만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산의 개념 간단하게 살펴보는데요. 기체나 액체에서 기체 분자나 용질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이동하는 현상. 용질 분자가 기체 분자는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방구에서 나오는 냄새들, 기체 분자들이죠.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있고요. 용질 분자 역시 이걸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어요. 용질, 용매, 용액. 용액은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용액. 예를 들어서 설탕, 물. 이게 용액이죠. 그럼 용질은 무엇일까요? 용질. 설탕물에서 용질은 설탕이죠. 녹는 물질. 용매는 뭐다? 물이죠. 녹이는 물질. 그래서 이것을 아마도 중학교 때 내용을 배우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물과 에탄올이 녹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이 많은 게 용매가 되고 액체와 액체가 만난다면 양이 적은 게 용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질이란 무엇이냐? 녹는 것. 어디가 되었든 간에 녹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합니다. 입자죠. 보통 생각하는 입자. 그래서 기체 분자나 용질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이동하는 현상. 스스로 운동하여. 스스로 운동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뭘 소모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활동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잉크가 떨어져서 퍼져나가는 것. 잉크 용질 입자가 떨어뜨렸을 때 퍼져나가는 것. 방귀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 내가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동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왜 스스로 이동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은 불균형을 싫어한다. 항상 높은 쪽에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바로 확산입니다.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분자 또는 용질 분자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기 스스로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에너지 소모 없이 스스로 운동하여 이동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확산입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우리가 배우게 되느냐? 우리는 세포막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가 왜 갑자기 확산을 얘기하게 되느냐? 확산이 바로 세포막에서 물질을 출입시키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산, 어떠한 것들이 예가 있는가? 그 확산의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포막을 통한 확산, 세포막은 확산을 통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를 들이마셨다가 그 산소가 온몸에 필요한 세포로 가고, 세포가 세포호흡을 하고 찌꺼기가 생긴 이산화탄소들을 하고 바깥쪽으로 내뱉게 됩니다. 그러면 몸 안으로 들어간 산소는 어떻게 모든 세포에게 골고루 전달이 잘 될 수 있느냐? 혈액을 타고 가는 것도 있지만 확산에 의해서, 이제 폐에서 확산에 의해서 내가 들이마신 공기는 내 몸에 있는 세포의 안쪽 부분보다 바깥쪽이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내가 뭐 들이마신 산소, 내 몸은 산소량이 적어요. 그러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뭐가 일어난다?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것이 확산이었죠. 그래서 농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쪽에서 있던 게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받아들이면 산소가 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내 몸 안에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것이 세포막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농도 차이를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확산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산소, 이산화탄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게 되죠.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이 확산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직접적으로 나가면서 확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개념, 인지질이 세포막의 특징 첫 번째, 유동적이다. 출렁출렁 움직일 수 있다, 세포막은. 두 번째, 선택적 투과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적 투과성. 선택한다. 투과성, 통과시킨다. 선택해서 통과시킨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하고 있느냐?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방금 봤던 것처럼 확산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단백질, 아까 박혀있던 단백질을 봤었죠. 그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는 이동하는 아이가 있고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막 단백질, 요 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성을 하는, 즉 물질 출입을 관장하는 통로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두 가지 통로의 이름이 좀 어렵죠? 첫 번째,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방법을 확산인데 어떤 확산이냐? 단순 확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 확산. 그 말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할 거야. 이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촉진 확산. 그러면 누가 더 빠를까요?
단순히 빠를까요? 촉진이 빠를까요? 제목만 봐도 알겠죠? 촉진이 훨씬 빠른 IMG입니다. 단수는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숨 쉴 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지나가게 하는 인지질 확산을 단순하게 확산시키는 방법이에요. 인지질 이중층.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가느냐? 인지질 이중층을 좋아하는 아이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에서 물질은 끼리끼리 좋아한다. 끼리끼리 노는 걸 좋아합니다. 인지질 이중층은 주 성분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머리 성분이 친수성인 머리 성분이 있다면 소수성인 꼬리 성분이 이렇게 깁니다. 친수성인 머리 성분이 있다면 소수성인 꼬리 성분이 엄청 길어요. 주 성분이 뭐다? 소수성의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물에 둥글게 말아져 있는 기름 정도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을 좋아하느냐? 기름 성분 좋아합니다. 1번 이동물질 이름 외우셔야 되고요. 투과 방법 외우셔야 되고 이동하는 물질 외워야 되고요. 예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혹시 적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이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역시 학습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쇄가 되어 나갈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해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시간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은 주 성분이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지용성 물질. 지용성이라는 말 자체가 기름, 지질 다 기름 성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수용성은 반대로 물에 잘 녹는 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름층을 통과하는 걸 좋아하고요. 크기가 작은 애, 그 안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은, 전하가 뭐죠?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은 이에요. 전기적 성질이 왜 띠는 걸 싫어하느냐? 되게 좀 자세히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지질 이중층을 인지질을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인지질은 머리 부분이 인산 옆에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하를 띱니다. 하지만 꼬리 부분은 전하를 띠지 않아요. 즉 기름 성분, 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꼬리 부분이 전하를 띠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 띠지 않는 끼리끼리를 좋아한다. 세 가지 헷갈리지 않게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예시, 이동물질과 같이 이어지는 거죠. 지용성, 지질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고, 크기가 작은 분자물질, 산소, 이산화탄소. 우리가 흔히 하는 무엇? 호흡. 단순 확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촉진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투과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막 단백질. 반대로 가면 되죠. 지용성 아니다. 수용성. 크기가 작은 분자물질 아니고 크기가 큰 분자물질. 전하를 띠지 않은 걸 좋아한다면 얘는 통과가 잘 안 되니까 전하를 띈 이온. 이런 애들. 그래서 전하를 띈 이온은 Na 플러스 K 플러스 같은 것들. 그리고 수용성이면서 큰 거는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거죠. 포도당은 여러분 배웠죠? 탄수화물이 분해되어야 된 최종 산물이고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된 최종 산물입니다. 크기가 작은 산소만 봐도 크기가 작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산소는 화학식이 O2죠.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이 CO2예요. 아주 간단하죠. 포도당은 화학식이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C6H12개, O 6개예요. 포도당 붙어있는 탄소만 기본 6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이산화탄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자입니다. 아미노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해가 되었지만 큰 분자 덩어리들, 크기가 큰 분자 물질이면서 수용성인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학습지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은 헷갈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외우는 그런 과정을 하면 좀 더 외우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특징. 우리 책에 보면 150쪽에 통합자료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은 물질의 크기, 극성, 전하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친수성 분자나 칼륨이온, 칼슘이온과 같이 전하를 띤 물질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물질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는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생물을 선택하게 되면 생물 가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에너지 사용하는 부분에까지는 설명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포막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출입시키는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낸다.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의 특징 2번이죠. 1번은 뭐였다? 선택적 투과성. 이 2번이었고요. 1번은 유동적이다. 라는 게 세포막의 특징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148쪽 확산까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본 개념을 알고 그 내용까지 알았기 때문에 책 페이지로는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개념은 좀 많이 나갔습니다. 3투는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에 3투 해서 151쪽 탐구 활동까지 해서 끝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